어제 국정감사장엔 전현직 법제처장이 출석해서 특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짚어볼 인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입니다. 이 몇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근무하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법제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네. 이 대통령 사건 다 무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인데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문제 제기했던 것은 연수원 동기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예.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제처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각 재판부에서 사건들을 배당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기일이 추정이 되었을 뿐이지 또 언제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될지 그것도 역시 각 재판부의 재량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 나선 국감 자리에서 저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모습으로 보아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직을 내려놓고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원철 법제처장 나아가서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기소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이성윤 의원 질문에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것 같다.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최 교수님, 법제처장으로서 방금 강전혜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말 하는 게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 나오거든요. 공직자로서 어떻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고 답변을 합니까? 그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뭐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나 그거 왜 그럼 지금 법제처장이 할 수 있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질타가 또 되겠죠. 또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저런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법제처장의 말에 동의해요. 저는 두 가지 다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관련해서는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지적이 됐습니다만 전자문서로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캔을 해서. 그게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보면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해외 출장 중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럼 그것을 다 보고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틀 만에 문서 다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이례적으로 판단이 빨리 내려진 건 분명해 보여요. 그것도 1, 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온 내용을. 1, 2심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면 그건 또 어느 정도 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1, 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좀 더 꼼꼼히 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관례 얘기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관례를 보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일단 미루고 나중에 했던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 그 관례도 깨고 지금 급하게 추진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최근 남욱 변호사가 입장을 전부 바꾸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회유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에 가서 듣고 그걸 증언했다는 말을 하고 있고 남욱 변호사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서 기소권은 검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그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법원에서 판단 나온 게 파기환송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판단이 나오겠지만 네.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증거가 거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 씨의 말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네. 이제 법제처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것에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저 네. 상황에서 법제처장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